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그나마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23.77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959.45, 거의 1660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72포인트 하락한 555.2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많이 빠졌으되 빠진 폭을 줄였다라는데 그나마 좋은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 자세한 상황 궁금하실 텐데요.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장중 급락세가 연출됐는데요. 1930선까지 지수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습니다. 1950선 위에서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또한 우리 증시에는 오늘 현대 기아차의 리콜 사태까지 겹치면서 악재들이 산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5%의 내림세 보이며 1959포인트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만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강하게 미친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가 넘는 급락장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이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49% 약세 흐름 보이며 555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기간만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북한발 리스크와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까지 겹치며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6원 30전의 오름세 보이며 1123원 3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150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급락세입니다. 이 리콜 여파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5%대의 급락세 보이며 2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3%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기아차 역시 3%대의 내림세 보이며 5만 3,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29,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강보합권, 반면 신한제주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이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4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약세 흐름입니다. 오늘 5만 1,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2만 1,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가 약세 흐름, CJ ENM은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36,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1%대의 오름세입니다. 4,5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과 다음이 강보합권, 시젠과 SFA는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주가가 이 현대기아차 리콜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만도가 2%대의 내림세 보이며 오늘 10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L이 4%대의 급락세 이어졌습니다. 현대위아와 영화금속 역시 3%대의 하락 흐름, 한일이와 역시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지면서 12,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로봇 관련주 주가가 이 신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유진로봇이 2%대의 상승세 보이며 3,1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AD칩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동부로봇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주당 590원 올라 4,5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 소식이 오보였다고 전해진 가운데 남북 경협주 주가는 이에 불구하고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로만손이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9,4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화전기가 3%대의 내림세, 재룡산업이 5%대의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6,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관련주 주가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파루와 이글벳은 상한가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반면 이 오전장에서는 강세 보였던 중앙 백신 막판 들어서면서 내림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2%대의 내림폭 보이며 13,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 주가가 오늘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오늘 막판 들어서면서 신고가를 이어갔지만 이에 불구하고 혼조 양상으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옵트론텍이 약세 보이며 15,850원에 오늘 신고가 행진 이어간 퍼트로는 강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옵틱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21,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재보선 지지율 1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안랩이 3%대의 강세 보이며 7,500원에 솔고바이오가 4%대의 강세 이어간 하루입니다. 이어서 써니전자가 13%대의 급등세 보이며 4,9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녹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녹스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갤럭시 S4 출시와 이 신제품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녹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녹스 오늘 주당 1,400원 오르며 29,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북한발 이슈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미 1,120원대를 넘어섰고요. 한국 CDS 프리미엄도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대량 매도가 추세되면서 시장은 좀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938포인트까지 기록할 정도로 낙폭을 키웠지만 일단 장 중반 이후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그리고 1960선에 바짝 다가선 채로 장을 마쳤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추가적인 약세 분위기 그러니까 급락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는 3% 넘게 급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5일, 21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좀 개파락을 하면서 121선마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가 됩니다.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개파락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커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중기 상승 추세대 하단을 이탈한 데 이어서 121선까지 하회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2012년 7월부터 이어져 왔던 중기 상승 추세가 좀 훼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있어가지고는 전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그동안 저점을 꾸준히 높여왔던 그런 상승 흐름에 있어서도 좀 다소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분위기 반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인 급락세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요 지수전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코스피 장중 급락에도 불구하고 201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추세선으로 불리는 201선 전에서는 좀 빠르게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200일선은 1937포인트인데요. 오늘 코스피 저가가 1938포인트였다는 점 감안해봤을 때는 200일선 전후에서 낙폭 축소 움직임이 뚜렷했다는 점을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국내 기관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200일선에서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급락세가 진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200일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웠다고는 하지만 19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그러니까 1940에서 195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내발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꽤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내일장 전망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연일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장중 등락이 20포인트 이상 움직임이 3일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중기 상승 추세대마저도 좀 훼손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여진, 그러니까 바로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 후반 낙폭 축소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200일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1940에서 1960선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변동성 완화 및 분위기 반전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등락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죠? 네, 오늘 상당히 상쾌하죠. 예, 상쾌하게 예. 시원한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과 특징 어떤 것들을 정리하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키워드를 잡는다면 테마성 재료 플러스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뉴스가 있겠죠. 그런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보셨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북한 리스크 자체가 오늘 크게 조금 작용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59.45포인트로 끝나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장중에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죠. 그래서 하단 자체는 지지는 일단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좀 더 우리가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게 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 우리가 일본 얘기를 빼놓지 않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막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BOJ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물가 상승에 대한 목표를 2%를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매달 7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무제한 통화 완화 정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1년에서 3년짜리 국채 매입을 7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꼭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일본 엔화는 다시 한 번 더 약세 기조를 돌입을 하면서 장중에는 93엔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도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1125원까지 올라왔다가 북한 리스크로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예상치대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 자체는 엔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제대로 시장을 받쳐주는 움직임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과 투신권의 활약이 돋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과 연기금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하루. 그만큼 지금 지지를 해줬던 게 바로 기관이죠. 기관이 지지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시세를 그냥 끊기에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지만 참으로 버티신 분들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제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워낙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꽤나 많이 속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특징주들을 오늘은 꼽으실런지요? 네, 오늘 특징주로 일단 현대차를 봐야겠죠. 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브레이크와 스위치, 그리고 에어백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190만 대가 미국 시장에서 리콜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작년 11월에는 도요타에서 800만 대 가까이 730만 대가 리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190만 대.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중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율적인 영향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계속적인 저항권 움직임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뚫기는 힘들었다고 보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은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높다 아니면 뭐 저평가 국면이다. 뭐 PR로 따지면 지금 7도 안 된다. 이런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적에서 대응을 할 때 지금 현재 모습은 매력적이냐는 거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가치는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의 모습 그리고 2분기에는 지금보다 매출이 더욱더 나올 수 있을까 영업이익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는 제외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 위주로 보셔야 되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추세적인 이런 식으로 저항권의 움직임이 있으면 사실상 뚫기가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삼각수렴 패턴이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해서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상이 오늘도 3%대 성장을 보였습니다. 3%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옥수수 가격이죠. 옥수수 가격 자체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서 다시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41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며칠 만에 지금 폭락을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옥수수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왜 대상이 오를까? 바로 전분당과 전당을 만드는 주 원료가 옥수수란 말이죠. 옥수수를 전면으로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진 차익이 분명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업이익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거기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이때까지는 그냥 평균적인 우상향 패턴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는 양상이거든요. 이제 꼭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럴 때는 급등주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37,0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하신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상은 앞으로도 우리가 음식업종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관심 종목 중에 핫토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파로라는 종목인데요. 파로 같은 경우에 유명한 부분이 바로 손 세정제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게 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바로 중국의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 우려감에 지금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황사가 언제 오죠? 바로 봄에 오죠. 봄에 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경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이시에 대해서 지금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바람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우려감이 되면서 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망자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오늘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부분에 한번 보시면 앞서서 있던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되었죠.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려면 지금은 앞서서 봤던 현대차랑 다른 양상입니다. 계속적인 저항권의 움직임을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는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관점 5,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5,5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5,600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N자형 파동이죠. 그래서 올라왔다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점을 한번 공략 자리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인플루엔자 소식 자체는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테마성 재료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핫토픽으로 꼽으면서 같이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봄이면 알레르기도 좀 많죠.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대차, 대상, 8호 이 세 종목에 관해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큰 폭의 조정을 받았으니만큼 내일장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지만 손실도 줄이고 또 수익도 걷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렉트 전략 시간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 텐스탁의 김서윤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에 대해서 성동경 대리께서는 코스피는 좀 코스피 관망하자, 그리고 코스닥은 매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 상향이 되는 IT 업종과 중소형주,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토이지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자, 김서윤 대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 적극적인 매수를 당부했군요. 실적 시즌에 맞춘 실적주의 매수를 유념하자라고 했습니다. 기업으로는 유진 기업입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모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그냥 선호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이렉트 전략 하나하나 엿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 성동경 대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X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제 대량 리콜 사태도 있었고, 오늘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강하게 흔드는 좀 북풍,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시장을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자로 나오는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보고서에 보면은 참 와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은 흔드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투자 심리가 중요한지 좀 알려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둠의 끝에서 보이는 것은 새벽이다. 예,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좀 새벽의 전조들을 알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세 가지 좀 측면에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수급입니다. 예, 지금은 약간 재료보다도 단기적인 그런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기 때문에 재료보다는 좀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주 연속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이는 수급만 확인해도 할 수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3월 7일
자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은 총 3조 2천억,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3조 7천억 가량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어제만 해도 지금 1,100억, 외국인 기관 매수 합쳐서 1,100억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약간의 한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은 기관을 보시면은 투신권에서는 500억 정도, 그다음에 연기금이죠. 연기금에서는 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장은 아직 코스닥은 좀 관망을 해야 되고 코스피는 관망을 해야 되고 코스닥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4월 2일 정도에 코스피는 좀 변곡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이 바로 아랫방향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약간 좀 두고 보는 장으로 좀 보고, 지금 이벤트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다음 주에 이제 열리는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이 과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는 점인데, 지금 보는 차트가 지금 이제 채권금리 차트입니다. 여전히 좀 인하의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로 나온다면은 코스피가 바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환율 변수 중에 좀 중요했던 것이 엔달러 환율인데, 계속해서 좀 추가 하락하다가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 오늘자로 해가지고 약간 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약간 좀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코스닥을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좀 나오지 않는다고 코스피장은 보는 것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선이 60주봉입니다. 오늘도 60주봉을 찍고 올라오면서 그 바닥 지지선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아직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추세 변화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 주식을 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제가 볼 때는 좀 사줘야 됩니다. 자, 분명히 사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연기금 얘기를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역시나 연기금 한 1980포인트 깨지자마자 어제부터 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줬고, 오늘 지수 하락하자마자 또 연기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조금 매수가 들어와줍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이제 기관 쪽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가 굉장히 강한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이 한 4,959억, 5천억 가까운 물량 자체를 다 개인과 외인들의 물량을 다 싸그리 잡아먹어줬죠. 자, 오전에 좀 악재가 좀 발생을 했어요. 자, 개성공단 측 얘기로 인해서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 거의 3% 이상까지 밀렸었고,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와전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개인들이 순매수가 한 거의 1,000억 가까이 갔던 물량을 다 기관들이 싸그리 다 땡겨왔단 말이죠. 이 흐름 자체 굉장히 전 여기 포커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 지표들이 약간 좀 미국에 있는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경향도 있지만서도 지금은 그 지표를 얘기하기에는 지수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 아래까지는 굉장히 강한 매수 탄력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자, 북한발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해결이 돼버린다면은 지수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악재로 인해서 외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매도세로 전환했던 것 뿐이지, 조금만 이제 북한과 미국 측에서 만약에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큰 상승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 굉장히 강한 좀 좋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기관들이 1,300억을 샀다.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에 1,300억의 매수 물량을 보여줍니다. 자, 연기금이 400억, 투신이 500억 이상의 매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의 물량 자체를 다 개인들의 물량을 다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에 싹 다 흡수시켜버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여지없이 500포인트 위로는, 550포인트 위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60포인트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더 이상 550포인트가 아니고 600포인트를 보시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는 당연히 실적주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지금 있는 매수 주체 자체가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우 강하게, 기관들이 지금 3일 동안 매수 물량 자체가 거의 2,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을 1,300억 샀다. 자,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코스닥 종목들은
560포인트가 넘지 않는 이상은 지속 매수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번 오전장에 또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또 환율 또 많이 또 올랐다가 조금 소폭 빠지긴 했지만 저도 환율 그래도 꾸준하게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남아있는 이슈 금리나 카드를 과연 꺼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서도 저는 조금 그래도 하는 쪽으로 절반 이상의 좀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까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대북 리스크 조만간에 좀 끝날 겁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 자체가 거의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마무리 짓고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진전이 되면서 좀 안정권으로 유지되면 한 4월 중순부터 해서 가파른 상승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에서는 현재 지수의 포인트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도 다 실적주 위주라는 종목 꼭 좀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제 BOJ에서 매달 한 7조 엔 규모, 7조 원이 아니라 7조 엔이죠. 7조 엔 규모의 채권 매입하는 방식으로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봐야 될 듯합니다. 자, 먼저 들려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유지를 하는 것은 뭐 엔달러 환율이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미쳐왔던 영향처럼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일본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정책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동아시아권이나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엔달러 환율은 기존에 많이 지금 평가 절하된 상태에서 상승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일본 엔화가 많이 올라줬죠. 94엔까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상승폭을 좀 보여줬는데. 일본 엔화 자체 최근에 좀 하락폭을 좀 보여주다가 좀 크게 볼까요? 좀 하락폭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아마 당분간의 상승 흐름 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내 원달러 좀 환율에 좀 영향을 미칠 좀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제가 보는 관점은 동반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일본이 이렇게 또 유지를 해준다면은 당연히 4월 달은 또 국내도 금리나 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신다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것 없이 지금 현재 지수 굉장히 싸고 괜찮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꾸준한 일본 엔화 당연히 상승할 수 있지만서도 한국도 큰 영향 없이 또 하지만 뭐 외인 투자자들이 일본 쪽으로만 좀 약간 비중에 편입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싸지는 만큼 다시 한번 특히 중국 쪽에서 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요 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장의 주가를 움직임을 좀 보면은 미치는 것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시즌 이제 지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어제였나요? 이제 화학 업종도 실적이 이제 안 좋다는 얘기에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전저점을 깨면서 많이 내려왔고요. 최근 움직인 점은 어쨌든 이제 실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업종들이 이제 IT 쪽이고요. 뭐 운수 장비 쪽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런 전망치가 좀 상향되는 그런 IT 업종에서 종목군을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주가가 이제 20일 위에 위치해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한다. 이 얘기인데 지금 보통 이동평균선 20일을 이제 심리선으로 두고 60일은 이제 수급선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심리가 상방으로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 정석을 좀 지켜나는 그런 종목 발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성윤 대표의 종목 선정법은 무엇일지요? 네, 역시나 뭐 1년에 실적 시즌 4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또 5일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잠정치 발표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좀 반등을 좀 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한 번씩 라인을 따라 좀 움직여주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조금 약간의 하락폭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깊지는 않고 오히려 한 150만 원 정도 살짝 깨졌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금만 길게 본다면은 시장 자체에서 특히 IT 관련 대장주
삼성전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당연히 여타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IT 관련주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서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4월 내내 장을 이끌 그 관련 업종들은 바로 IT 관련주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IT 산업 자체는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0차 산업입니다.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항상 종목들의 포트 편입 비중 중에 항상 꼭 참고해서 넣으셔야 되는 게 꼭 편입하셔야 되는 게 바로 IT 관련주로서 한 30% 정도는 꼭 편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한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들 중에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업종들이 있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로서 수혜가 예상되는 뭐 용산 개발 관련주들이 분명히 좀 정부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실적주들 꼭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나마 조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코스피 굉장히 좋습니다. 낙폭 과대한 종목들 많기 때문에 매수하시기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바닥권을 다시 한번 찍고서 좀 반등을 해주는 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이나 이번 주 장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판단됩니다. 오늘 좀 지수 이 모양 자체가 오늘 뭐 악재가 발생했다고 하지만서도 굉장히 큰 밑골이 달려주면서 최근에 그 박스권 555포인트 부분의 박스권 부분을 좀 형성하고 있는 단계, 이 가운데서 한번 상승을 해주는 포인트가 내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관들의 흐름, 외인들의 흐름, 외인들이 코스피는 이렇게 팔면서도 코스닥은 그렇게 손을 놓지 않고 그래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요점 참고하시고 오늘의 이 기관들의 며칠 동안의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서 지금 1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해서 현재까지 해서 코스닥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한 물량 자체가 거의 1조 4천억 원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정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 실적주들로 한 무조건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코스피는 그럼 하지 말란 소리냐? 그건 아니고요. 자, 코스피 중에서도 당연히 IT 관련주. 자, 25일 날 삼성전자 갤럭시 S4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부터나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 관련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줬다가 좀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항상 발표 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주다가 갤럭시 시리즈 발표할 때마다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도 뭐 특히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요즘 가장 좀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전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서서히 저점 바닥 높여가 주면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만 원대 한번 올라가 줬다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전문가는 다음 주에 이제 뭘 살지 이번 주부터 뭐를 살지 궁금합니다. 자, 두 분에서 먼저 성동경 대리께서는 코이즈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기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이즈에 대해서 약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코이즈는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2012년 9월에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던 업체입니다. 주요 이제 제품으로 보자면 이제 광학 필름하고 이제 도광판을 하는 건데, 도광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불리는 LED의 이제 백라이트 유닛, 뭐 블루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광원이 이제 빛을 이제 쏘는 게 이제 측면에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정면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이 측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빛이 반사될 수 있게 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도광판인데, 이것이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은 2012년 기준에서 이제 광학 필름이 한 5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도광판이 이제 37% 정도 주요 제품군을 차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9월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14,500원까지 이제 고점이 나오다가 2013년도 이제 초반에 약간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하락을 보인 구간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광학 필름 자체가 이제 발주체 업체 이제 그 발주가 약간은 좀 지연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은 이 주가 조정이 보였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2013년도 이제 3분기 정도에 이제 코이즈가 그 신사업을 이제 진출을 합니다. 어떤 것을 좀 하게 되냐면 거의
터치펜을 이제 필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빠르면은 2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잡히면서 3분기에는 다시 이제 실적으로 계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1분기가 이제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신규 사업 매출액은 한 196억으로 이번 연도에는 배출 비중이 한 37%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그런 성장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매출액이 한 547억,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가이던스인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 기준에서 5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32억, 이것도 역시 45% 해서 영업이익률이 20% 중반대가 나오게 되는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 PER 기준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나오는데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신한인터텍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평균 PER이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중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은 지금 5% 올라가지고 12,100원에 끝났는데 현재가부터 이제 좀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조금 더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투자라면 지금 61선이죠. 거기 부닥쳐서 이전에 한번 다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위를 넘어가는 한 12,400원에서 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은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까 종목 선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이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 이제 추천하실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네, 제가 유진기업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유진기업은 좀 할 말이 참 많은 종목. 그러니까요. 네, 유진기업 할 말이 참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 마이크가 네. 떨어졌네요. 유진기업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사업 주로 하면서 건설 업황의 부진의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마트 관련해서 좀 잡음도 있었고 그걸 롯데 쪽에 매각하면서 나름대로 현금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다라면은 그래도 좀 앞으로 내다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참 고마운 기업이 유진기업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네 군대에서 그 건빵이게 유진기업에서 원래. 아, 그랬었나요? 그 영양제과라고 이제 군대 가면 옛날에 그 건빵 줬었죠. 별사탕도 들고. 그 영양제과라는 회사가 이제 유진기업의 모태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다들 신세 한 번씩 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유진기업 말씀 드려볼게요. 자, 유진기업이 재밌어요. 이제 하이마트랑 이제 광양시멘트를 최근에 이제 팔았단 말이죠. 근데 네. 그 금액 자체가 8천억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이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서 정리를 좀 했던 모습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이자 비용 자체가 600억 정도에서 한 165억까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 자체 8천억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사용한 이후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직 쌓여 있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과연 어디다가 쓸 것이냐? 자, 유진기업은 예전에 유진이라는 그룹 자체는 예전에 M&A를 통해서 세계 그룹 순위 중에 30위까지 들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M&A 전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자금을 그래도 돈을 쓸 줄 아는 좀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투자처가 과연 어디가 될지가 요즘에 가장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용산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유진기업도 용산개발 관련해서 한 50억 좀 가까이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용산 개발 관련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대한 리스크 자체, 금액은 크지 않지만서도 약간 좀 인식은 있었는데 그 부분 모두 다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PBR 자체가 또 한 올해 한 0.5 정도 역사적으로 같은 또 저점인 부분. 그래서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조금씩 다시 한번 서서히 바닥권을 지금 굉장히 오래 횡보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의 중순부터 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조금씩 기지개를 지금 펴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골드크로스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봉으로 다시 좀 당겨보자면은 최근에 다시 큰 반등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흐름, 그 수급들을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물량을 지금 최근에 다 싸그리 쓸어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 3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 98만 주의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24만 주, 투신도 10만 주가량 매수가 현재 있고요. 보험, 금투자 쪽 모든 기관들이
싸그리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3월 달부터요. 3월 달부터 바로 자, 이 부분 자체에서 물량 자체를 지금 다 깨끗하게 지금 쓸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들 자체도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2주 동안 물량 매수했던 그 가격대 자체도 평균적으로 한 3,65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가도 굉장히 싼 가격. 그러면 이 종목이 굳이 현재가에서 멈춘다는 생각 안 하고요. 예전에 7,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단기적으로 저는 4,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퍼펙트한 종목. 그래서 조금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올해 한 해 좀 가져가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배까지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도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000원 보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2배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자 AS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AS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짧게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지난주에 제가 유진기업을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아주 설명을 다시 한번 또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매수 종목 선정법이랑 간략하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20일 위에 살아있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이 종목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20일 위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수급 자체도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소연 대표님의 AS는요? 네, 유진기업을 하신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좋습니다. 해서 좋으니까 사실을 말씀드려보겠고 자, 웰크론한테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 조금 지수 영향을 받았는데 회복 대비해서 큰 폭의 조금 아직 회복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상황이 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고 꾸준하게 이 종목 실적 작년 수주량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자체가 정말로 대박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요. 꾸준하게 현재가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꼭 홀딩 하신다면 큰 수익 날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을 함께 짜주신 두 분은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님, 텐스탁 김선윤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호되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4월달 초반부터 안 좋은데 내일 정도 슬슬 회복할 수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죠.